안녕하세요. 온통부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저희 한의원에는 만성 설사와 급격한 체중 감소를 동반한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고 계시는데요. 설사를 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 위내시경을 해보고 장내시경을 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환자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설사를 하고 계속해서 밥을 잘 못 먹고 체중은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나 장 질환에 대해서만 이렇게 염두에 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오히려 췌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췌장 건강에 좋은 식사법, 이 식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췌장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위장이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게 이제 명치쯤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그 췌장은 그 명치 뒤쪽에, 위장의 뒤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의 뒤쪽에 있으면서 이 명치 부분부터 왼쪽으로 길게 옆으로 누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장보다는 뒤쪽에, 그리고 척추보다는 앞쪽에, 여기에 이렇게 길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명치보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 좀 깊이 있기 때문에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장기는 뭐가 있죠? 간이 크게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 좀 아프면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오는 통증일 수 있고요. 물론 둔감한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대개 70%, 80% 망가져야지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간이나 이제 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그 췌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염증이 심하지 않아도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고 등 쪽까지 아플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좀 증상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췌장은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외분비 기능과 이제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외분비 기능이 뭘까요? 외분비 기능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위장 밑에 이제 췌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췌장에서 관을 통해서 뭘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외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췌관을 통해서 여기에서 소화액을 이제 내려보내주는데, 어디로 내보내주냐면 이제 소장 부위, 소장 중에서도 소장의 입구를 십이지장이라고 하잖아요. 십이지장 부위로 이제 소화액을 내보내주는 것, 이것이 외분비 기능이에요. 그래서 췌장의 주요 기능 첫 번째는 이제 췌관을 통해서 소화액을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췌관을 통해서 그럼 어떤 효소들을, 소화액 속에 어떤 효소들이 들어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아밀라제는 꼭 췌장에서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작 활동을 통해서 이 침에서도 이 아밀라제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장에서도 염산과 함께, 위산이죠. 위산과 함께 이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가 분비가 돼요. 그런데 유독, 그러니까 입이나 위장을 거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그 소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 분해 요소예요. 그래서 지방 분해 요소는 이 췌장에서만 분비되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지방을 전혀 소화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췌장에서 이 췌관을 통해서 이 십이지장 쪽으로 이렇게 탄수화물 분해 요소,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를 이렇게 내려보낸다. 특히 지방 분해 요소는 다른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췌장에서만 만들어서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는 강력한 그 산성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산이 강산인데, 이 산이 그대로 내려오면 효소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강산 환경에서는 효소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소화작용을 담당할 수가 없고요. 강산이 그대로 내려오면 그 장 점막이 다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췌장에서 중탄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온을 내려보내서 얘가
그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췌장에서는 그 소화 요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 효소와 함께 이 중탄산 이온을 내려보내서 얘가 장 점막을 보호하고 그리고 위산을 중화해서 효소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 효소와 중탄산 이온을 함께 내려보내는 것이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소화 효소액이 잘 이제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소화 요소가 부족해지니까 복부 팽만이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여기서만 나오는데 이 효소가 잘 안 나오면 이제 지방을 잘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지방이 그냥 대변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방변 또는 기름이 섞인 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지방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설사를 줄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고 영양을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양 결핍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A라든지 D라든지 K라든지 이런 영양들이 부족한 이제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췌장의 외분비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췌장의 내분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 외분비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췌관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내가 목표한 지점에 딱 그 효소나 액을 딱 떨어뜨리는 거, 이게 외분비 기능이라고 했죠. 자, 근데 내분비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바로 혈관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온몸에 가서 어떤 신경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하는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내분비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분비 기능 하면 호르몬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췌관을 통해서는 직접 효소가 분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분비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나오는 것은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호르몬의 대표적인 거 뭐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과 관련한 그 인슐린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과 관련돼서 우리가 병원을 방문할 때 내분비내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 기능은 거의 호르몬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췌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인슐린이 있죠.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높은 혈당을 유지하면서 이제 세포들을 이제 망가뜨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인슐린 말고도 글루카곤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글루카곤 호르몬은 거꾸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데 췌장에서는 인슐린만 분비하는 줄 알았는데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게 이제 당을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인슐린 호르몬 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밤에 잘 때는 음식을 먹고 시간이 한참 지나기 때문에 이제 저혈당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시간대에 이 글루카곤이 작용을 해서 혈당을 이제 적당히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혈당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혈당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기전 중에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오히려 또 혈당을 너무 많이 끌어올리는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이런 경우도 생기죠. 어쨌든 이렇게 공복혈당에 간에서 작용하는 것, 글루카곤 그리고 췌장에서 직접 분비돼서 혈당을 낮추는 데 작용하는 인슐린 이런 것들이 이 췌장에서 그 분비하는 그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이 내분비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그 호르몬 중에서 췌장 폴리펩타이드라는 그 PP라고도 하는데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소화 요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밥맛이 없어지나? 왜 먹고 싶은 게 없어지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식욕이 없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맛이 좋았는데 갑자기 먹을 거 생각이 안 나고 뭐 이제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 또는 뭐 식욕이 너무 또 왕성해서 이제 너무 많이 먹는 분들, 이럴 경우에도 이 췌장의 호르몬 분비 기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어떤 약물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췌장의 기능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급성 췌장염인데요. 급성 췌장염은 이거는 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 췌장염일 경우에는 제가 시작 부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치 부위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워져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등 쪽으로도 막 등이 뻐근하게 이렇게 우리한 그 통증이 근데 좀 심하게 오는 거죠. 그렇게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췌장염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몸을 굽히면 통증이 좀 감소를 하고, 이렇게 펴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급격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명치에서 왼쪽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응급실로라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만성적인 췌장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명도 나타나지 않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서 이제 식욕이 안 생기는 식욕부진,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으려고 치면 음식의 맛도 잘 안 느껴지고, 이런 식욕부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복부가 막 팽만해지면서 이렇게 가스가 차고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지방분해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변을 본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이제 영양이 결핍된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게 바로 췌장이 만성적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후자, 만성적으로 췌장 기능이 저하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식사법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췌장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했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효소들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췌장염증이 생겼다 또는 췌장 기능이 저하됐다, 이럴 때에는 무조건 췌장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췌장을 쉬게 하면서 췌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소를 넉넉히 부어주고 항산화 영양소를 넉넉히 채워주는 것, 이것이 이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췌장을 쉬게 하면서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가득 채워주는 건,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췌장을 쉬게 하는데, 그러려면 이 췌장에선 소화효소를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이 소화효소가 낭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지방분해 요소는 췌장에서만 분비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분해 효소를 많이 사용을 하면 췌장이 그만큼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저하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과 알코올, 술을 마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췌장 건강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지방, 기름기가 적으면서 담백한 음식,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백한 음식, 기름이 없는 음식, 그러면 좀 대략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굽거나 튀기는 것 대신에 무조건 삶거나 찌거나 이런 요리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더라도 군고구마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거나 찐 고구마를 드시고, 이렇게 삶거나 찌는 이런 식사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저지방 그리고 담백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사법 중에 하나가 저는 닭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닭 한 마리는 담백하면서도 기름기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닭 한 마리가 요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을 준비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이제 기름기 없는 닭을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어린 조그만 닭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닭을 준비하고, 근데 그 어린 닭이라 하더라도 이제 기름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에다 한번 데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에 데쳐내고, 그렇게 해서 기름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육수 재료들을 넣고, 국물을 우린 다음에 이제 닭을 넣으면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수 재료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다시마, 양파, 대파, 마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육수 재료들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데쳐낸 닭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푹 끓이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채소들을, 내가 먹고 싶은 채소들을 넉넉하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청경채라든지 아니면 그 숙주나물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해서 먹어보니까 겨울철에 넣어서 먹기 가장 좋은 게 배추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그 김장배추 이렇게 저장해놓고 많이들 먹잖아요. 이 김장배추를 좀 이제 저장해놓고 이 배추를 정말 많이 넣어서 이렇게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닭 한 마리 할 때 이렇게 육수에다 닭을 넣고 거기다 배추, 그다음에 청경채, 숙주나물, 그리고 버섯. 버섯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향이 좀 싫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버섯을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브로콜리를 또 얇게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잠깐 넣었다 꺼내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채소를 같이 넣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 닭 한 마리 추천해 드리고요. 뭐 똑같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안심 샤브샤브가 있겠죠. 그래서 소고기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뭐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드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소고기에 기름이 많이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그 등심에도 막 기름이 있어야 구우면 자글자글하면서 맛있으니까 그런 고기들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기름기가 없는 안심이라든지 뭐 옹두깨살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사태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살짝 익혀서 드시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 별로 섭취하지 않고 채소들을 넉넉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지방 담백한 음식 그 요리법으로 저는 닭 한 마리와 안심 샤브샤브 이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 이제 현미라든지 이런 잡곡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지만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쌀을 7분돔이나 배아미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막 무조건 하얀 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얀 쌀에는 영양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백미는 백미인데 꼭 쌀눈이 붙어 있는 배아미 정도는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아미나 이제 7분도미 정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죽을 드신다고 할 때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막 흰죽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영양 결핍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죽 저는 굉장히 좋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 대신에 이렇게 설탕을 절대 넣지 마시고 그냥 단호박 자체로만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7분돔이라든지 배아미를 조금 더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죽을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쌀국수를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닭 한 마리나 뭐 안심 샤브샤브처럼 고기를 주재료로 하면서 거기에 채소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탄수화물도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쌀국수를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또 채소를 넉넉하게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죽을 드신다면 이제 전복죽이라든지 어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로서 죽을 끓이더라도 영양이 충분한 그런 죽, 그리고 쌀국수, 그리고 이제 쌀은 7분돔이나 배아미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너무 이제 그냥 간단한 탄수화물만 이렇게 드시다 보면 실제적으로 효소나 호르몬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너무 없으면 효소나 호르몬을 아예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원료가 없는데 뭘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근데 단백질을 하루에 너무 많은 양 한 군데다 이제 뭐 저녁에만 막 단백질 많이 섭취한다, 이런 방법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하고 남은 나머지는 다 찌꺼기로 그냥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루에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나누어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리고 평소에 이런 단백질 식사를 해버릇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단백질 소화가 더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단백질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에 3번 내지 4번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겠느냐?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건 추어탕이에요. 추어탕은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영양이 결핍되기 쉬운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어떤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영양까지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추어탕이거든요. 그 대신에 추어를 충분히 삶고 그걸 다 갈아서, 그리고 뼈를 다 이제 채로 걸러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어탕이 좋고, 그 다음에 권해드리는 것이 홍어찜이에요. 홍어를 너무 삭힌 거는 좀 드시기가 힘들 거고, 그냥 생홍어를 건조한 거 내지는 반 정도 삭혀서 이렇게 건조한 그런 홍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어를 이제 쪄서 드시는 방법, 이런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생선 중에서는 등푸른 생선보다 흰살 생선이 소화가 훨씬 잘 되세요. 그래서 흰살 생선의 대표적인 것이 가자미가 있을 것이고, 조기, 그리고 갈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흰살 생선마저도 구워서 또는 튀겨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찜소스에다 간단히 쪄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요리는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단백질로서 이제 두부가 있겠죠. 그리고 계란이 있을 것이고, 근데 계란도 그냥 삶은 계란이라든지 프라이로 해서 먹으면 조금 소화시키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란찜의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란찜의 형태로 드실 때에는 거기다 몇 가지 채소를 또 잘게 다져서 이렇게 끓여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췌장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서 제가 3가지 이제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저지방 담백한 음식, 그 음식의 대표격 이제 닭 한 마리와 안심 샤브샤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그래서 쌀을 선택할 때는 7분돔이나 배아미, 그리고 이제 쌀국수도 훌륭한 탄수화물 급원이다 말씀을 드렸고, 죽을 드실 때는 그냥 흰죽을 드시지 말고 단호백죽이나 어죽이나 아니면 전복죽 이런 형태로 드시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한 단백질을 하루에 3 내지 4회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그 단백질 급원으로서 뭐가 있냐? 추어탕, 그리고 홍어찜이 있고요. 생선 중에서는 흰살 생선으로서 가자미나 갈치, 조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닭가슴살, 안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은 단백질 급원이겠죠. 자, 여기까지 만성적으로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또는 췌장 건강이 염려되는데 영양을 어떻게 섭취할까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선물을 공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소개해 드릴까요? 자, 제가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첨가물 없이 이렇게 발효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릭 요거트를 저도 즐겨 먹고 환자분들께도 많이 이제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릭 요거트를 제가 이렇게 몇 숟가락만 떠볼게요. 이렇게 2 숟가락만 떴어요.
이 뜨고 여기에다가 이제 효소온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효소를 여기다 이렇게 한 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만성적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제 드시면 좋은 그런 식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드실 만한 기력이 없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자, 제가 그 여러 가지 곡류와 이제 콩, 그리고 이제 본초,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 효소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썰파이브라고 하는데 5가지 그 새싹을 과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새싹은 이제 브로콜리 새싹, 양배추 새싹, 그 다음에 알파알파 새싹, 정무 새싹, 그리고 적상추 새싹, 이렇게 5가지 새싹을 과립으로 만든 건데, 제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췌장을 쉬게 한다. 즉 효소가 낭비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제한을 하고 거기에다가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보태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싹에는 여러 가지 그런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듬뿍 들어있는 효소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와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이 썰파이브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것을 한 2돌 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줘봤는데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밤에 울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썰파이브를 타서 이렇게 먹게 했었는데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2돌 된 아이가 잘 먹을 정도면 누구나 잘 먹을 수 있겠다 생각되시죠? 그리고 이 썰파이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저한테는 그 만성 설사, 체중 감소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썰파이브를 그분들에게 부족한 영양을 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드시게 했는데 이것을 6개월, 8개월 아니다 11개월 정도 드셨나요? 이렇게 11개월 만에 한 체중이 8kg 정도 늘어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살이 찌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췌장 건강에 필요한 그런 영양들을 이제 공급해 줌으로써 이제 췌장 건강을 살리는 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럴 때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이제 효소온, 썰파이브를 타서 드시면 그러면 딱 봐도 아시겠죠? 충분한 단백질, 그다음에 효소,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미네랄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단맛을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뭐 꿀을 조금 뭐 섞어서 드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맛이 괜찮아요. 자, 오늘 제가 영상 중에 이렇게 먹기까지 했네요. 아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썰파이브 영상을 잠깐 보시고 나서 끝까지 보시고 나서 평소에 이제 복부가 팽만하고 식욕 부진이 되고 만성적으로 설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감소되고 나에게 뭔가 영양이 막 결핍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다 현재 있는 그런 증상들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효소온과 썰파이브를 다 같이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땡 잡은 거 아닐까요? 근데 2가지를 같이 보내드리는 대신에 오늘은 10명이 아니라 이제 5분께만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 효소온을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는 댓글로 남기셔도 제 썰파이브만 보내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효소온을 받지 않으신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2가지를 다 같이 보내드릴게요. 췌장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